안녕하세요. 법으로 혼쭐 내주는 남자 법줄남 신중권 변호사입니다. 오늘 얼마 전 그 마약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되면서 재판부에 욕설을 한 아주 소위 겁을 상실한 YG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의 한서희를 법으로 혼쭐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뜨고 있는 한소희 아닙니다. 마이네임 한소희 아니고요. 한서희입니다. 서희. 꼭 구별하셔야 돼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이게 한서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원래 얘가 그 처음에 2017년에 그 범죄로 인해서 보호관찰 4년을 받았거든요. 보호관찰이라는 건 뭐냐면 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 출석해가지고 검사도 받고 준법 정신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런데 보호관찰소의 불시 검사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전신성 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호관찰소에 20일간 구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서희는 이 소변 검사 이거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마약 투약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었고요. 그 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모발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서 석방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돼서 다시 재판에 넘겨졌고요. 결국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한서희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좀 했어요. 이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이 종이컵이 변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담당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제가 재판 담당 판사라고 해서도 이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설사 변기에 빠졌다 한들 거기서 어떻게 마약 성분이 나올 수가 있죠? 마약을 복용한 사람이 거기서 소변을 놨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 보호관찰소 직원에 따르면 종이컵을 빠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을 제대로 넘겨받았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종이컵에 변기물이 혼입됐다는 이 소견이 없었고 상수도에 마약 성분이 있다는 증거도 믿기 어렵다. 우리 수돗물에 같은데 마약 성분이 떠다니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다 마약을 지금 흡입하고 복용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 믿기 어렵다고 해서 다 배척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그날 검사를 받은 사람이 3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2명은 남성이고 여성은 이 한서희 혼자예요.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변 검사를 하려면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분리해서 갔겠죠. 그럼 당연히 혼자밖에 안 했는데 다른 사람과 섞였을 가능성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서희의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고 이렇게 유죄로 인정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고 판장한테 대들기 시작합니다. 선고 직후에 갑자기 흥분해서 12조로 항의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도망 안 갈 겁니다. 구속이 뭐예요? 이게 구속 안 될 건데. 판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근데 워낙 이런 항의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항소장 제출하면 된다. 그러니까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으니까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분히 설명을 했죠. 거기다 대고 또 다시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씨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아니 아무리 지금 요즘 판사들이 욕먹을 짓을 많이 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자기 판결 통고한 판사에 대놓고 이렇게 욕설을 해대는 아주 어떻게 보면 호기롭긴 하긴 한데 쓸데없는 호기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을 시켰죠. 그 후에도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대기실 안에서도 소리 지르면서 욕설도 하고 막 난동을 또 부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재판을 해봤지만 피고인 법정 구속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안에서 막 울어요. 대성통곡을 하죠. 이렇게 욕설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진짜 한성격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이 한서희가 이렇게 억울해서 판사한테 욕설할 정도로 이 지금 판결 선고된 게 문제가 있느냐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서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2016년 10월에도 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팝과 함께 총 4차례에 걸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다고 했었죠. 그리고
아울러 2016년에는 또 좀 세간을 떠들썩하겠던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콘의 BI 등에게 마약류를 판매 유통한 혐의로 원래는 기소됐어야 되는데 이게 공익신고가 인정이 돼서 사실은 기소를 면제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흡입이나 소지하나 이것보다 훨씬 사실은 유통하고 판매한 게 훨씬 더 큰 죄인데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라는 이유 때문에 기소가 면제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이번엔 또 대마도 아니고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로 다시 한번 기소됐던 거거든요. 물론 그때도 엄벌에 처하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 사정을 고려해서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거고요. 근데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호관찰 기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통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르겠지만 다시 재범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실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실형을 예상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특히나 이 한서희에 대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항정죄의 법정형은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굉장히 낮지도 않단 말이에요. 높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선고받은 날짜에 비추어 보면 물론 집행유예 기간은 끝났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집행유예 다시 선고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다만 이미 한 번에 그 선처했던 사람을 다시 집행유예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보통의 경우라면 다시 실형이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한서희로서는 당연히 자기가 본인이 실형을 받을 거라는 걸 예상했어야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 변호사가 어떤 헛된 희망을 심어줬던 건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절대 구속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응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오히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조금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판사에게 1년 6개월밖에 선고 안 해줬다고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 같았으면 최소한 3년 이상입니다. 제가 선직에 있을 때 안 만난 거를 천만 다행으로 알아야 되지 어떻게 보면 한서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될 상황에서 욕설을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재판, 법원에 대해서 이 공권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을 준수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여기 다른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화할 수 없고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동이다. 제가 왜 이걸 법줄람을 한서희를 했냐면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딱 떠오르는 옛 추억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연수원 2년차 때 15를 해요. 15. 그러니까 법원 2개월, 검찰 2개월, 그다음에 변호사 사무소 2개월 이렇게 6개월을 이제 15 생활을 하는데 제가 법원 15 할 때 법원 15들은 대부분 북선 변호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곳은 인천이었어요. 인천에 뭔 사건들이 많았냐면 마약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북선 변호사를 하면서 이 마약 사건을 배당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그 당시에 연수원 신분이니까 뭔가 한번 좀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접견을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특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없어서 나름대로 피고인이 살아온 인생 그다음에 피고인한테 유리한 사정들을 막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딱 재판 날이 됐어요. 딱 재판 거의 다 끝나가지고 이제 최후 변론을 딱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이제 딱 피고인이 그동안 불우한 가정 환경 경제적인 사정 쫙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발을 벗어서 재판장한테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그랬죠. 망했다. 내가 애써 준비한 게 다 망했구나. 근데 다행스럽게도 몸을 샥 피해가지고 맞지는 않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예상하는 대로 딴 거보다 형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한 게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던 첫 번째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 특히 돌발 행동을 많이 해요. 정신이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직접 욕설, 이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직접 이 욕설을 들었습니다. 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당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중범죄를 저지르고 피고인으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람은 재판으로서 내가 이제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아서 수감 중인 사람. 이 사람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형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많은 게 예를 들면 다른 재판으로 왔다. 아니면 증인으로 왔다. 무섭습니다. 눈빛부터가 살벌하고. 제가 했던 사건은 뭐냐면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소위 고정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다 벌금 사건이죠. 근데 이 피고인이 뭐였냐면 다른 사건으로 이미 징역 3년인가 4년을 받고 지금 수감 중인 사람인데 감옥이 이렇게 심심하잖아요. 지루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사건만 있으면 밖에 나오고 싶어 해. 그래가지고 벌금 받은 게 있으니까 정식 재판 청구한 거예요. 밖에 놀러 나오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판사님 벌금이 너무 셉니다. 벌금 좀 깎아주십시오.
근데 이거 뭐 특별하게 사정을 봐도 특별하게 뭐 봐줄 만한 사정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유 취하고 돌아가세요. 깎아줄 만한 사정이 없네요. 그럼 보통은 이제 취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막 처음에 뭐 얘기하다가 자꾸 제가 그냥 설득을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라고 돌아서더라고요. 가겠다고 끝나고 그냥 취하겠다고 하면서 돌아서면 가면서 고개를 딱 돌리더니만 에이씨 이러는 거예요. 아 순간 제가 또 그때 한창 또 형사 단독 판사로서 혈기왕성할 때 아닙니까? 뭐라 그랬어요. 딱 돌려 세웠죠. 그래서 뭔가 한 번 좀 대들기만 하면 감치라는 게 있어요. 그 감치는 뭐냐면 형 살고 나서 추가적으로 며칠 더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안 되면 그거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얘가 꼬리를 확 내리더라고. 죄송합니다. 아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또 뭘 하기가 애매하더라고. 사실 차라리 대들면 뭘 할 텐데.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한서희가 이렇게 했다는 기사를 보니까 옛날 그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정말 법정에서 판사한테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재판 받을 동안은 막 되게 공손하게 그다음에 막 막 진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선처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선고하는 순간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형 선고되면 바로 째려봅니다.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아 그러면 진짜 그건 무서워요. 나중에 혹시나 나와서 나한테 밤길에 뒤통수 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가끔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보통의 경우는 굉장히 정과가 많거나 보통은 정말로 인생 막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아직은 젊은 이 한서희 이 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벌써부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약간 포기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기본적으로 판사한테 예의를 갖추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간에 판사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공권력을 대신해서 집행하는 사람인데 국가의 어떤 법이라든가 공권력에 대해서 전혀 지킬 생각이 없고 존중하지 않는 이런 태도. 이 사람이 감옥에서 몇 년을 더 지낸다 한들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판사들이 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재판들, 이상한 판결들 선고하면서 욕을 먹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한서희가 판사를 욕할 만한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서희, 당신은 하루라도 빨리 약을 끊고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재능을 낭비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법으로 혼쭐 내주는 남자, 법줄남 시간에 혼내줄 다음 게스트 여러분께서 직접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신당무 공식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신중권 변호사가 법으로 혼쭐을 내드리겠습니다.